네, 안녕하세요. 한자 직역 전문 자칭 시민 역사 운동가 역사 프리즘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분 이사금 11번째 신라의 왕입니다. 약 한 230년대, 약 3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자 해석이 별로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같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분 이사금 230년 올랐다. 일은 죄귀. 자, 모두제. 자, 귀할 기자. 죄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죄기라는 이름인 것 같고, 성은 석씨. 버려 이사금의 손자다. 자, 버려 이사금이 유명하신 분은 또 아니시긴 하지만, 조분 이사금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 한 18년 정도 정치를 하셨는데, 임금님이 한 4번 바뀐 거죠.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이 4번 정도 바뀐 세월이죠. 아버지가 골정으로, 일작, 일명, 홀쟁이다. 이름이 홀쟁이라는 분이셨나봐요. 갈문왕. 여기서 갈문왕은 거의 김씨가 다 주축이 돼가지고, 아마 김씨 쪽 어떤 그런 이 귀족, 족벌을 아마 형성했을 거예요. 갈문왕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갈문왕 어미는 김씨, 옥모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갈문왕의 어미, 김씨는 옥모 부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구도 갈문왕의 여식으로 왕비가 아이해 부인이었다. 왕비를 그 구도 갈문왕 쪽에서 해준 거죠. 그러니까 김씨가 지금 이제 내 쪽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나해 왕의 여식이었다. 이렇게 써 있죠. 보시면 한자들이 쭉쭉쭉, 네. 전왕, 왕 앞으로. 그러니까 전왕이, 장수장자인데, 그러니까 장수장자인데, 이게 장차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장차, 죽었을 시. 자, 유원. 유원. 그때 유원이란 말이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전왕이나 유원이나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 놓을게요. 그래야 좀 더 구분하기 쉽겠죠? 유원이 사위인 조분이 이어서 올라야 한다라고 했다. 조분은 어떤 인간이냐? 보니까 신장, 몸이 크고 좋고,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뭐냐면 새끼양고하고 고동의, 그런 다음에 채는 풍경채나 이렇게 풍채채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끼 거동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쨌든 그때 당시 말이었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풍채가 어쨌든 좋고 그런 말인데, 새끼양고 거동의, 요거는 아마 나중에 국서편찬위원회 들어가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찾아보시면 그닥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새끼양고랑 거동이자의 해석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풍채가 좋고 일에 임할 때 밝고 끈음이 있으며 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다. 자,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절배. 이 절배는 그러니까 절배야 할 위자. 그러면 A야 B 이렇게 놓고선 벼슬로 A를 B 한다. 이렇게 란 용어들이 좀 그런 문법들이 있나 봐요. 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 벼슬로 연충을 2차례. 근데 연충이 어떤 일까지 다 했느냐?
맞귀리. 군사와 나라 일을 다 맡겼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이가 많거나 혹은 나라 일에 관심이 없거나. 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나이가 많다고 일단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시종호 사당에다가 어쨌든 배웠고 2년. 자, 2년 차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을 7월 아까 이찬 운호를 대장군으로 하여서 하였다. 그러니까 이찬이 또 있었나 봐요. 어쨌든 운호를 대장군으로 하여서 칠토 격파파 간문국을 쳐서 격파했다. 간문국은 뭐 어디에 속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문국을 쳐서 격파했다. 서이 극이. 그래서 그 땅이 군이 되었다. 하나의 또 작은 군이 하나 생긴 거죠. 물론 작은 군인지 큰 군인지는 모르겠으나 간문국이 신라에 예속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진 거죠. 3년 여름 4월에 자, 외인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외인이 자, 갑작스러울 조리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금성에 이르러 에워쌌다. 금성에 이르러 에워싸고 이르러 이번에 이제 왕이 친이 날출 나가 싸웠다 라고 쓰여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인을 도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신라에서 외인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얘네는 나라도 아닌 거야. 그냥 도적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외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입장이 달랐겠죠. 그랬더니 도적들이 자, 무너질 궤 맞죠? 무너질 궤 달릴 줄 무너져 달렸다. 우선 자, 보낼견 가벼울경 자, 가볍게 계마병을 보내어 칠격 쳤다. 죽일살 얻으획 자, 얻은 외인의 수가 약 한 1천여 급. 그 급은 머리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1천여 그 외인을 얻어서 포로죠, 포로. 근데 죽일살 굉장히 잔인한 거죠. 1천명을 한꺼번에 다 죽인다는 이 자체는 되게 잔인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생존에 문제가 갈렸었던 문제라고 봐요. 외인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 4년 여름 4월에 똑같은 해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대풍이 있어가지고 자, 날비, 지복, 기아와 집에 기아가 날렸다. 그러니까 이때 기아를 썼던 거라는 부분이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죠. 자,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외병 도적. 자, 도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외병 도적들이 동쪽 변방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게 많으니까 계속 오는 거죠. 뭔가 많으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여야 되겠죠. 외가. 자, 가을 7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이찬. 이거는 지금 제가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한자를 그대로 쓴 건데, 간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의 흐름상 우로 봐야 돼요. 어두사 우자. 그래서 전 해석을 할게요. 가을 7월 운호와 여기 저 외인 또 나와요. 5월에 왔다가 7월에 또 온 거예요. 외인이 더불어 사도에서 싸웠다. 자, 싸울 전 사도. 자, 모래사의 길도자 싸웠다.
싸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잘 보십시오. 자, 탈승이 있습니다. 바람풍이 있고요. 세로종이 있어요. 네, 불화가 있고, 네, 불사를 부분이고 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지금 이 세로종은 느슨하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슨하여지니 불에 저 분석행위할 때 이 분자, 불살 분자죠. 불에 배가 불살라졌다. 불살라졌어요. 분명히 배를 타고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배인지 몰라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고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주 엄청 상상을 하면 굉장히 심한 떼죽음인 거죠. 도적들이 물에 다다랐을 때 다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배가 불에 타면서 같이 다 죽은 거죠. 신라가 그만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방식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겠죠. 6년 봄 1월에 동쪽을 순회하여 자 불쌍할 줄 어루만질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년 4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좀 재밌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많이 재밌어요. 왜랑 싸우는 부분인데 너무 잔인하게 다른 나라 어쨌든 간에 자 7년 봄 2월에 자 골벌 국왕 아음부가 민중들을 거느리고 자 거느릴성 자 무르중자 올레 다음에 항복하 그러니까 뭐 내리는 것도 있는데 항복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항복해서 와서 그래서 왕이 너무 기쁜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뭘 줬느냐라는 부분을 잘 봐야겠죠. 자, 골벌 국왕 아음부가 그러니까 골벌이라는 국이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온 거죠. 그러면 신라에게는 또 하나의 군이 생기는 거죠. 작은 그 왕국들이 자꾸 조그만 소국들이 신라에 자꾸 붙는 거죠. 그래서 군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아벌군, 아까 뭐 간문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뭘 줬느냐 면은 집이랑 밭을 줬다. 엄격하게 그다음에 편안하게 바르게 해줬다. 그리고 그 땅을 군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좁은 이사금이라는 왕인데 약 3세기 때 230년. 근데 작은 소국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넓히고 있어요. 굉장히 왕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혹은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외적으로 뭔가 풀기 위해서 그걸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정치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가 어려운 문제, 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을 그것들을 밖으로 이제 표출을 하기 위해서 밖에 어떤 부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외교로. 그거나 지금 옛날에는 이제 전투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8년에 자, 메뚜기 왕이 나오는데 유독 심하게 신라에서만 메뚜기 떼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는 메뚜기 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에서 메뚜기 떼를 봤지 한국에서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메뚜기 떼가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 땅이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뭘로 해석해 놨을까요? 삼국사기에서. 이따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게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메뚜기 떼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그냥 해놨어요. 메뚜기 떼라고 하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너무 길었네요, 서론이. 자, 11년 백제가 서쪽에서 침노했다. 서쪽 변방이래요, 백제가. 서쪽 변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백제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쪽에서. 그러니까 백제가 동쪽에 있는 거고, 아니, 백제가 서쪽에 있는 거고 신라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13년에 가을에 큰 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해가 있었는데, 고타라는 그 군에서 경사스러운 별을 내어줬다. 뭔가 그 징조를 말하는 것 같고, 또 몇 년 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15년 1월 벼슬로 절벽가 또 나옵니다. 이찬 운호를, 자, 지금 보면은 서불한, 서불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서불감에 혹은 서불한에 병마사를 점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찬 운호가 이찬이 운호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서불한이나 서불감이나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위원회에서는 어떤 해석으로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각주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주. 자, 16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병방을 침범하였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고구려도 신라와 맞닿아 있는 어떤 지금 부분이라고 봐요. 그럼 신라는 나무르는 외가 있고, 서쪽으로는 백제가 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는 어떤 형세를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가죠. 라고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지금 유추해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운호가 장병을 데리고 나아가 칠격 쳤다. 안입을 이길 극 이기지 못했다. 근데 겨울이죠. 겨울이었어요. 이기지 못했는데 겨울이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너무나 현상이 아주 웃깁니다. 자, 물러날 때 지킬보. 자, 물러나서 지키는데 어디를 지켰냐? 자, 마두성을 지킨 거예요. 자, 마두울장을 지켰다. 마두성 찾아봤는데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바이두에서 찾아봤는데 위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지명들을 좀 더 찾아볼 때 지명에 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찾아보거나, 혹은 그 유튜브 보시면 책보고 유튜브님이나 아니면 그 다른 유튜버 분들, 중국 쪽에 우리 그 지명들을 정확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혹시 이제 마두성이나 이런 데가 나오는지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두울장을 지켰는데 그 밤은 쓸고 차란 쓰고 추웠다. 운호가 사절들을
위로하고 몸에 몸궁, 자, 불사를 쏘, 그다음에 섭씨, 그러니까 뗄나무죠. 그러니까 몸에 뗄나무로 덮게, 자, 더울 난자가 있고, 그다음에 덮게 불살랐다. 굉장히 추우니까 뗄나무로 그 사병들의 몸을 녹여준 거죠. 무리들의 마음이 감격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17년 겨울 10월 동남쪽에 백기 하얀 기운이 있어서, 자, 이클년인데 노련한, 자, 짝필 같으려 노련한 짝 같았다.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도 뭔 말인지 몰라요. 자, 11월 경도에 지진이 있었다. 자, 경도가 금성일까요? 18년 5월 왕이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도 살짝 그 문장에서 봤듯이 신라는 에워싸져 있고 메뚜기 떼가 나오는 그곳 어디일까요? 위치가 과연 한반도에 있었을까요? 자, 백제가 서쪽에서 고구려가 북쪽에서 과연 신라의 위치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 자, 사도라는 지명도 나오고 마두라는 지명도 나오고, 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신라왕, 네, 조분 이사금 11번째 왕이었고 230년에 왕이 올라서 약 한 18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제가 이 국사편찬의 이 부분들을 뭐 굳이 오늘은 많이 안 하는 게 저랑 크게 틀린 부분은 많지 않아서, 대신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랑 틀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직접 들어가서 네, 확실히 나오니까 그런 부분만 잊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메뚜기 떼를 뭘로 해놨느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누리를 해놨어요. 누리.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들통 날까봐 메뚜기 떼가 한반도에 없는데 자꾸 누리가 나오니까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외가 일본어로 바뀌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외가 정말 그 외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가 670년경에 이름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일본어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바로 바로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쳐들어오죠. 자, 오늘 많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